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구글 오픈 API를 활용을 하는데 그 제공해 주는 오픈 API 중에서 캘린더를 좀 사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캘린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좀 가려고 하면은요. 요 developers google.com이라고 하는 데를 여러분들이 조금 접속을 한번 해 볼까 봐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본 다음에 요 캘린더와 관련된 내용을 좀 깊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developers.google.com 이라고 하는 데에 좀 접속을 해 봐 주세요. 네. 저도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음. 구글에서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인 거죠. 구글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찾기가 또 어떨 때는 또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찾는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리고 해당 링크들은 제가 다 블로그에다 다 작성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클릭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따라가는 방법을 함께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시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 볼까 봐요. 네, 조금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전체 우리 프로덕트들을 보여줄게."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좀 들어갈게요. 왜냐면 캘린더 API의 경우에는 요렇게 빠르게 갈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고 네. 그러면은 develop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요렇게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에 역시 또 캘린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ABC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알파벳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C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를 누르면 인제 제일 앞에 있는 게 캘린더 API죠. 잘 따라오셨나요? 다시 설명을 해 드리면은 요 사이트로 먼저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네. 요 사이트로 접속을 한 다음에 쪼끔 밑에 내려가면은 View all develop products 라고 해서 요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는 develop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음. 그다음에는 인제 밑으로 내려와서 인제 C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했고 그다음에 캘린더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캘린더 API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캘린더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또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요. 네. 인제 캘린더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점을 공부를 하면 되고 어떠어떠한 점을 유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초반에 시작하기 위한 어떤 기초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요 두 가지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RESTful API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얘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언어들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는 파이썬을 사용을 하니까 요 파이썬에 대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서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킥스타트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좀 빨리 개발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 킥스타트를 많이 보는데 요 킥스타트를 한번 가 보죠. 네.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요거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아니면은 좀 제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인제 초반에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이썬은 2.6 보다는 좀 높은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PIP를 사용해서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거를 좀 그죠? 매니지먼트 툴이라는 패키지들을 좀 인스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캘린더를 뭐 이네이블 해야 된다. 우리 엔간한 거는 지난번에 이네이블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리고 인제 우리는 지금 앱키가 만들어져 있지만, 만약에 앱키가 없으신 분들,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버튼을 사용을 해서 뭐 캘린더에 대한 어 그 권한도 이네이블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 제이슨 파일 있잖아요. 우리 뭐 토큰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뭐 다운로드해서 한 번에 쓸 수 있게끔 이 스텝 1이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요 작업까지는 지난번에 다 해 두었어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설치하면 된다."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치를 하였어요.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킥스타트 가이드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첫 부분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캘린더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토큰을 얻어오는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뭐 여기를 클릭하면은 뭐 구글 캘린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뭐 허용할 거냐, 뭐 허용하지 않을 거냐, 뭐 요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물어보면은 뭐 액세스 토큰 같은 게 인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액세스 토큰을 이 피클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인제 저장을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전에 저장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불러와서 사용해라라는 거고, 만약에 불러왔는데 뭔가 expired 됐어요. 얘가 인제 만약에 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리프레시를 해서 인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아라 라는 코드들이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편리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고 뭐 그다음에 사용자 권한의 허용을 받고 라고 하는 것들 등등등이 불편하다면 요 소스 코드를 쓰면 되겠죠.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빌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빌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캘린더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고때 권한을 넣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캘린더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올 때 시간 정보를 기준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UTC now라고 하면은 인제 시간 정보가 UTC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서비스의 어떤 그 이벤트들 중에서 내가 리스트 형태로 내가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벤트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이벤트라는 것을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와서 뭔가를 바라보는 코드가 되겠네요. '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퀵스타트 가이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 나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전체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런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러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은 오픈 API를 만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이것을 인제 업데이트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만 꼼꼼히 읽으면 여러분들께 어려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문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거는 뭐냐, 음 원래 어 네. 앞에 가서 음 원래 RESTful API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인제 또 그다음에 킥스타트 가이드에 가면은 파이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 파이썬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권한을 우리가 앱을 만들 때 그 캘린더 API를 어떻게 이네이블 해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 인증 키가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가 스텝 1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뭐 설치해야 되는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신이 이것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냐 그러면은 요거 사용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수행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퀵스타트 가이드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중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앞서 API 익스플로러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요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되죠. 그죠? 여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제 리소스 타입에 대한 것들을 각각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인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구글 API에서는 어떤 리소스라는 것이 있고 각 리소스들마다 가지고 오는 함수들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인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CL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캘린더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캘린더스라는 게 있고, 뭐 이름 굉장히 비슷하네요. 채널스라는 게 있고, 뭐 컬러스라는 게 있고, 이벤트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프리비지, 이건 좀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뭐 세팅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는 뭐 이런 링크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보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PI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고요. 그다음에는 요 왼쪽으로 오시면은 각각의 리소스들마다, 각각의 리소스들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서 한번 게시라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음. 이벤트라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게시라는 걸 하게 될 때 "이런 걸 넣어 주면 돼요."라는 거죠. 그래서 HTTP 리퀘스트로 여러분들이 날린다면 게시라는 걸로 날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캘린더 아이디랑 이벤트 아이디랑 이렇게 꾸려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은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쵸? 음. 그래서 인제 뭐 보시면은 여기 밑에 예제까지도 되어 있어요. 어. 여기서는 요 HTTP의 그 get이라는 거, 우리가 인제 항상 사용하는 request.get 뭐 이걸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라고 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쵸?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벤트에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요런 파라미터를 주고 수행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였다.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프린트했다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것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API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것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try this API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구글 캘린더 API와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사이트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에 요 자원에 대한 거, 그다음에 API를 사용할 때 CRUD를 좀 하려고 해요. 이 CRUD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사용해서 인서트하고 가지고 오고 get입니다, 리스트가. 그다음에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는 요 CRUD에 대한 요 함수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를 했냐면요. 구글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캘린더 API에 대한 거, 그래서 캘린더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인제 설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킥스타트 가이드라는 거, 그다음에 API들에서 어떤 자원들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메소드들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빠르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CRUD를 해 보도록 하죠.